그 2학년 2학기 부분 중에 이제 화학 부분이긴 하고요. 물질의 특성과 분류 뭐 이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 시험 봐요. 정리하는 거 잘 들어주시면은 이제 그래도 시험 잘 봅니다. 네. 자, 일단 물질의 분류인데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순물질이고 그렇죠? 혼합물인데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이고 고르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이죠. 이런 거 맞고요.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고요.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이고 좀 투명한 게 균일 혼합물입니다.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야. 이게 틀렸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순물질이죠. 순물질. 산소만으로 되어 있거나 이산화탄소만으로 되어 있으면 순물질입니다. 자,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건 순물질이에요. 요것도 순물질이긴 한데 둘의 차이는 얘는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 원소 호돈소 물질이고 요거는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합물. 요 둘은 혼합물인데 혼합물이죠. 예. 근데 이건 균일하게 섞여 있으니까 균일 혼합물이고 요거는 좀 불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균일 혼합물. 수소나 산소는 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H2로 되어 있거나 O2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호돈소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네. 나는 혼합물이 아니고 순물질이고 다는 끓는 점이나 어는 점 일정하지 않습니다. 혼합물은 끓는 점, 어는 점 일정하지 않아요. 공기나 식초는 균일 혼합물입니다. 균일 혼합물. 그러니까 라가 아니죠. 예, 다 모형으로 설명하는 거고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게 용액이에요. 자, 에탄올은 순물질이고 산소도 순물질이고 설탕물은 혼합물이죠. 균일 혼합물이고 바닷물도 혼합물, 철은 순물질, 우유는 혼합물이죠. 불균일 혼합물이긴 한데 혼합물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네요. 4번 답이네요. 4번.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을 모두 골라라. 온도 특성 아니고요. 질량 아니다. 질량 많이 들어갔다라고 질량 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질량 특성 아니에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 아니고 밀도와 용해도가 특성이야. 부피, 질량 특성 아니에요. 온도도 특성 아니고 배운 거 하세요. 배운 거. 밀도, 용해도 특성이라고 배웠습니다. 5번이고요. 물은 순물질이고 소금은 균일 혼합물이죠. 아무튼 혼합물이죠. 순물질은 특성이 끓는 점이 일정하다라는 거고 그게 B겠죠. B. 소금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이 농도가 사실 달라져서 그런데 아무튼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다. A는 물의 가열곡선 아니고요. B는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양이 많아도 물질의 특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끓는 점 그대로 100도씨가 유지되는 거고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게 맞아요. 저것이 맞고요. 자, 이게 이제 어는 점도 마찬가지다. 어는 점도 균일하면은 일정하면은 순물질이고 일정하지 않으면 내려가고 있죠. 계속 이거는 혼합물이다. 혼합물. 그래서 같은 물질은 아니고요. 어느 점 같은 것도 아니고요. C는 어느 점이 일정한 순물질이다. 3번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액체라고 되어 있죠? 액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끓는 점인지 녹는 점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둘 다 요 표시된 건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 액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A와 C는 끓는 점이 같습니다. 지금 끓는 점이 같고 B보다는 높네요. 그럼 인력은 A가 더 큰 게 맞아요. 인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건데 인력이 크면은 온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끓게 됩니다. 액체의 양은
C가 더 큰 게 맞아요. 왜냐하면 더 오래 걸렸잖아. A랑 C는 같은 물질인데 더 가열을 많이 해줬잖아. 양은 C가 더 많은 게 맞습니다. A와 C는 같은 물질이다.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죠. 5번 답이고. 고체라는 거 읽으셔야 돼요. 고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체에서 출발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다가 녹겠죠. 그러니까 요 점은 녹는 점이야. 녹는 점. 물론 여기서부터 읽으면 어는 점도 돼요. 어는 점.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그건 똑같은 거고, 여기서는 고체랑 액체랑 공존을 하게 되고요. 다에서는 녹아있는 상태로 있다가 여기서부터 냉각하는 거죠. 냉각하게 되면은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둘이 같이 있다가 다 고체가 되고 나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가는 액체가 아니고, 이거 액체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 고체에서 또 시작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림이 똑같은데 액체 물질이다 라고 하면 여기 액체야. 액체, 기체, 액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의 온도는 끓는 점이 아니죠.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고요. 다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액체와 고체 함께 공존하는 게 맞고요. B의 온도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는 점과 녹는 점 일정합니다. 그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좀 잘 해보세요. 자, 25도씨면 여기다 표시해. 25도씨가 여기야.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보다 낮아요. 그러면 액체. 녹았는데 안 끓은 거거든요. 25도씨가 여기야, 여기. 녹았는데 안 끓은 거거든요. 액체. 25도씨가 여기야, 여기. 현재 지금 25도씨면 다 끓은 거야. 마이너스 33도씨에서 끓는 거기 때문에 기체죠. 25도씨가 여기야. 얘는 아직 녹지도 않았지? 81도씨에서 녹아야 되는데 녹지도 않았습니다. 고체인 것은 지금 라네요. 라. 4번 답이고요. 자, 질량이 3.2g이라고 측정이 되어 있고,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물 10ml를 넣었는데 얘를 담궜더니만 이렇게 됐다, 이런 소리야. 부피가 얼마냐면 지금 15, 16, 17, 18이잖아요. 18이 아니라 10을 빼야지. 원래 10이 있었잖아, 물이. 그러니까 요만큼 늘어나는 게 부피죠. 이 금속의 부피죠. 그러니까 8ml가 부피야. 8ml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밀도죠? 0.4겠네. 0.4 g/ml. g/ml. 부피분의 질량. 외워야 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네요. 부피가 위에 있고 분자에 있고, 질량이 분모에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 줘야 돼. 얘 밀도는 2분의 3. 부피분의 질량 2. 부피분의 질량 2네. 부피분의 질량 2분의 3. 부피분의 질량 2죠. 밀도가 똑같아. B, C, E가. 그럼 같은 물질이야. 그래서 A랑 C랑 같은 물질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A의 밀도는 B의 2배 아니죠. A는 E보다 밀도가 작다. A는 E보다 밀도가 작다. 맞네요. A에서 E 중 밀도가 가장 큰 것은 D다. 그래서 지금 두 종류 있는 거야. 두 종류. 왜냐하면 A랑 D랑 같은 물질이고 B, C, E가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두 종류 있다고 판단해야죠. 세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 부피분의 질량, 그게 밀도입니다. 자, 이 그래프로 나왔을 경우에 부피가 여기 있고 질량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점에서 그었을 때 이 기울기가 부피분의 질량을 뜻하기 때문에 라랑 다는 같은 물질이에요. 기울기가 가파른 애가 밀도가 큰 거지. 밀도가 큰 거지. 자, 아무튼 계산해도 되고요. 같은 물질은 다랑 라입니다. 지금 니은이고, 나랑 다는 같은 물질 아니고 밀도가 가장 큰 거 갑니다. 가. 계산해도 되죠. 20분의 80이기 때문에 얘가 4죠. 4. 자, 위 물질들은 물에 넣으면 모두 가른다. 물은 밀도가 1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근데 요거는 밀도가 얼마지 지금? 2야. 2. 요거 2죠. 요거 2입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3분의 8이네. 아무튼 3분의 8. 아무튼 1보다 다 크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다 가라앉는 게 맞아요. 맞죠? 니은, 니글, 리을. 물의 밀도가 1인 거는 아셔야 되고요. 물의 밀도 여기 1이라 써 있는데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는데, 밀도가 가장 작은 게 뜨죠, 제일. 이게 코르크가 제일 작은 거 맞고요. 식용유 밀도는 1보다 작다. 물 위에 떴으니까 작은 거 맞고, 글리세린과 사이화탄소의 부피를 비교하면은 글리세린 부피가 더 크다. 이거 좀 어렵죠. 누가 밀도가 큰 거야? 사이화탄소가 밀도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질량이 같을 때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부피가 작다라는 거, 부피가. 그러니까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얘가 일정하다, 같다. 그럼 누가 지금 밀도 커요? 사이화탄소가 크죠? 부피가 작아야지 밀도가 큰 거야. 그래서 글리세린이 더 크다,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글리세린의 부피가 더 큰 겁니다. 같은 부피의 코르크와 플라스틱의 질량을 비교하면 코르크 질량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플라스틱이 1보다 더 커요. 그러면 같은 부피에서는 질량이 큰 게 밀도가 큰 거야. 그러니까 코르크가 질량이 큰 게 아니죠. 플라스틱이 질량이 큰 거죠. 밀도가 가장 큰 거 가장 밑에 있는 사이화탄소이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8번 옳지 않은 거, 이게 용액을 만들었는데요. 용질은 설탕이고 용매는 물 맞죠. 자,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요 설탕의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 용해라고 해요. 융해 아니야. 이게 받침자, 이 모음의 차이인데, 용해랑 융해랑 달라요. 융해는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용해. 둘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둘 다 녹는다거든요. 설탕이 물에 녹는다. 얼음이 녹는다. 근데 녹는다인데, 용해를 쓰는 거는 상태 변화인 거고요. 용해는 서로 섞이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용액은 혼합물이고요. 녹는 정도가 온도에 따라 다른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 곡선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녹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C랑 B는 그 온도에서의 포화 상태를 의미하죠. A가 불포화가 아니죠. A는 원래는 과포화라고 해요. 과포화고, B, C가 포화고, B는 포화 용액이다가 맞죠. 자, B점 용액과 C점 용액은 포화 불포화 상태는 같다. 뭐 둘 다 포화니까 같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물 100g에 고체 물질을 녹인 D점에서 이 물질은 50g 더 녹을 수 있다. 자, 물 100g 기준입니다. 현재 100g 녹아 있는데 80도씨에서는 150g까지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50g이 더 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이해 가나? 80도씨에서는 150까지 녹을 수가 있어요, 물 100g 기준으로. 근데 100g이 녹아 있기 때문에 50g 더 녹을 수 있다. 맞죠? 5번 답이죠. 어렵죠? 어려운데 잘 따르셔야 되고요. 기체 용해도도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뚜껑 닫아 놓는 게 압력 높은 겁니다. 용해도가 증가라는 거, 증가. 근데 이게 이미 녹여 놓은 걸 실험을 하기 때문에 용해도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기포가 적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아셔야 된대. 기포가 여기 많이 나오는 건 용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녹아 있었던 애들 가운데 안 녹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포가 많이 발생하면 용해도가 감소한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려운데, 기체 용해도 온도에 비례하는 거 아니고요. 시험관에 고무감하게 막으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기체 용해도가 높을수록 시험관에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녹아있는 걸로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녹아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야. A에서 AC2를 비교하면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비교하는 거지, 압력에 따른이 아니라. 다 뚜껑 열어놨습니다. BDF를 비교하면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파악할 수가 있지.
다 뚜껑을 막아놨기 때문에 압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온도에 따른 용해도 비교하려면은 AC도 온도고 사실 BDF도 온도예요. 그렇죠? 그다음 혼합물의 분리. 자, 이 액체 혼합물을 이제 분리할 때 이렇게 그 끓는 점 차로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기화돼서 끓는 거죠. 여기 따라 나와요. 여기서 찬물이에요. 찬물 있는 데서 액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A에서 기화고 B에서 액화. 끓임 쪽은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맞고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다. 2번. 그래서 얘를 이제 두 개를 이제 섞여 있는데 끓인 거야. 먼저 끓어 나오는 애가 끓는 점이 낮은 거예요. 자, 뭐라고 됐나요? A가 끓어 나오는 구간. A가 뭐지? A가 끓는 점이 낮다. 그러면 이제 낮아다. A가 끓어 나오는 구간. A가 끓어 나오고 나중에 B가 끓어 나오는 거죠. 여기가 이 끓을 때 온도가 일정하죠. 끓는 동안에 에너지 흡수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정유공장 이런데 이제 정유탑인데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별 증류라는 걸 하는 거고 이게. 자, 위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거예요. 끓는 점이 낮고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옵니다. 아래에서 가열하다 보면은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서 기체 상태로 쭉 올라와요.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LPG보다는 높아가지고 여기서 액체 상태가 돼서 나와요. 액체 상태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증발이라고 하지는 않고 증류 아니면 분별 증류 또는 이제 분별 증류가 원래는 맞는 이야기고요. 증류.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증류탑 위쪽에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자 LPG, 원유의 끓는 점이 서로 다른 물질의 혼합물이다. 이게 맞고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애가 LPG, 높은 애는 아스팔트. 자, 그 다음에 자, 이 고체가 밀도가 다른 애인데 얘네 둘을 어떤 액체에 넣어서 분리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액체의 밀도가 얘네 둘의 중간 정도 돼야 됩니다.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혀야 되니까. 이거 계산하기 어렵겠네. 이거 언제 다 계산하지? 네. 자, 이거는 하여튼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A의 밀도가 13.6이고요. B가 1.6이고 C는 1이고 D가 0.88이네. E가 0.8인데 근데 D가 필요하다 이거야. D가 이건 계산해야 되거든요. D가 0.88이네요. 0.88. 요 사이 0.8은 뜨고 0.98은 가라앉아야 돼. 요거는 계산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컨닝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분별 깔때기라는 거고요. 4번 몇 번이었어요? 4번 몇 번이었냐고? 4번이요. 4번입니다. 4번. D요, D. 그 다음에 옳은 거 분별 깔때기인데 끓는 점으로 이제 분리하는 게 아니죠. 둘이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차가 나면 됩니다. 물과 식용유 분리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2번 답이고요. 안 섞이면서 밀도차 나야 되고. 용해도 곡선이다. 자, 60도씨의 물 100g에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든 다음에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고체량이 가장 많은 것을. 60도씨에서는 요 정도 녹아요. 이렇게 녹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요만큼 녹는 거야. 근데 20도씨에서는 요만큼 차이만큼이 어떻게 되냐, 요 차이만큼이 축출되는 거야. 근데 잘 보면은 용해도 곡선 가장 가파른 애 있지, 얘가
얘가 많이 녹았다가 덜 녹기 때문에 얘가 가장 많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질산칼로리. 용해도 곡선이 가파른 애가 석출되는 양이 많다. 1번이고요. 자, 7번에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자,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 할 때 이런 거 씁니다. 얘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 양이 적어도 분리할 수 있어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거를 이용하는 거야.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르다. 이것도 크로마토그래피 한 거고요. 예. B, C, E는 순물질이다. B는 하나밖에 없고 C도 하나밖에 없고 E도 하나밖에 없네. 그 순물질이 맞고요. A의 성분은 C이다. B랑 C랑 인데 A는 B도 있어야 돼. B는 C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C가 이동 속도 빠른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C가 이동 속도 빠른 겁니다. C가 1번이 답이고요. 자, 9번 또 있네요. 네,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사금 채취는 밀도차 이용하는 거고, 색소 만들 때 끓는 점 이용하는 거고, 기름 제거할 때 이제 기름이 둥둥 뜨는 거죠. 밀도차 이용하는 거고, 겹치 고를 때 밀도 이용하는 거고, 곡물 뭐 불순물 골라낼 때 키가 이제 뭐 이렇게 바람 같은 거 부으는 거잖아. 밀도 이용하는 거 맞아요. 2번이다.